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만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식사는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끼니를 거르거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는 일이 잦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건강한 식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맛있게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입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채우는 일이자 삶의 기쁨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식사 시간이 낭비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음식을 통해 건강도 지키고 추억도 만들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사의 첫 번째 비결은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30대까지는 불규칙한 식사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0대가 되면 소화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50대가 되면 그 변화를 뚜렷하게 느끼게 됩니다. 60대 이후에는 규칙적인 식사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이 됩니다. 아침 7시부터 8시 사이, 점심 12시부터 1시 사이, 저녁 6시부터 7시 사이에 식사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수록 입맛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음식의 맛을 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마음맛, 단맛과 같은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져 있었다면 이제는 식재료 본연의 맛을 더 섬세하게 느낄 수 있는 미각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식사의 양입니다. 젊었을 때는 많이 먹어도 소화가 잘 되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장의 크기를 손바닥만 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끼에 먹는 양이 이보다 많다면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배를 80% 정도만 채우는 것이 건강한 식사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영양의 균형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의 흡수율이 떨어지고 비타민과 미네랄의 필요량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간과하고 밥과 국, 김치만으로 끼니를 해결하곤 합니다. 젊었을 때는 부족한 영양소를 몸이 알아서 조절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건강한 식탁을 차리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밥을 한 공기 준비했다면 단백질 반찬을 손바닥 크기만큼, 채소 반찬을 2주먹 크기만큼 준비하면 됩니다. 여기에 국이나 찌개를 더하면 영양이 균형 잡힌 한 끼 식사가 완성됩니다. 단백질은 생선이나 두부, 달걀과 같이 소화가 잘 되는 것으로 선택하고 채소는 계절마다 나는 제철 채소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은 차려 먹기 귀찮아서 또는 혼자 먹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끼니를 대충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건강한 음식이 필요하며 맛있는 식사는 삶의 큰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더라도 건강한 식사는 가능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장을 보면서 식재료를 준비하고 한 번 요리할 때 3, 4인분을 만들어 냉동 보관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콩나물국을 끓일 때는 4인분을 만들어 2팩은 냉동실에 보관해두면 됩니다. 된장찌개나 미역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매일 새로운 반찬을 만들지 않아도 되고
다양한 반찬을 번갈아가며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맛있는 식사 한 끼, 좋아하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 한마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싸고 화려한 음식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이 담긴 소박한 한 끼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혼자 살더라도 테이블볼을 깔고 예쁜 그릇에 밥을 담아보세요. 젊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사치처럼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해하실 것입니다. 일상의 작은 예술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말입니다. 꽃 한 송이를 식탁에 두는 것만으로도 식사 시간이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한 젓가락 떠서 입에 넣을 때마다 그 맛을 충분히 느껴보세요. 밥알 하나하나의 고소함, 채소의 신선한 향까지. 젊었을 때는 빨리 먹는 것이 미덕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천천히 음미하며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함께 먹는 즐거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따뜻해지고 건강도 더욱 좋아집니다. 식사 모임을 할 때는 꼭 비싼 식당을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간단한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각자 한 가지씩 반찬을 가져와서 나누어 먹거나 함께 김치를 담그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여 우리의 노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모든 음식을 잘 소화시키지 못할 수도 있고 입맛이 변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식생활이 단조로워져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새로운 맛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된장찌개 한 그릇도 새로운 방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맵고 짜게 끓여 먹었다면 이제는 채소의 단맛을 살리고 된장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습니다. 파와 마늘을 듬뿍 넣어 향을 내고 무와 감자를 넉넉히 넣어 국물의 깊이를 더하면 새로운 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이란 단순히 맛있고 건강한 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은 우리의 추억이자 정서입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의 맛, 자녀들과 함께했던 식사 시간의 기억, 친구들과 나누었던 밥상의 이야기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식사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되지요. 매운 음식을 먹으면 위장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것, 저녁 늦게 먹으면 다음날 아침까지 소화가 안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나이 들매 불편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식사를 통한 사회적 관계의 유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는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됩니다. 노인정에서 함께하는 점심 식사, 동네 친구들과의 식사 모임, 가족들과의 주말 식사, 이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식생활은 우리의 하루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에는 잠시 일상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며, 저녁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런 리듬이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건강한 식사란 단순히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고,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건강한 식사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식탁에서는 작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시간이 귀찮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매일 먹는 밥 한 그릇, 정성스레 끓인 국 한 그릇에도 행복이 담겨 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작은 행복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건강한 식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매일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식탁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의 식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생의 황홍이에 접어들면서 많은 것들이 우리의 소나귀에서 벗어납니다. 한때 쉽게 올랐던 계단이 이제는 숨이 차게 만들고, 작은 글씨를 읽기 위해 안경을 써야 하며, 젊은 시절의 민첩함은 점차 둔해집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런 신체적 변화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뇌의 건강입니다. 최근 신경과학 연구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행위가 뇌의 전두엽을 자극하고, 이는 치매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머리를 빗고 옷매무새를 다듬고 액세서리를 고르는 등의 섬세한 동작들은 소근육을 사용하게 만들며, 이 과정에서 뇌는 계획, 판단, 조율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수행하는 겁니다. 특히 색을 고르고 조합하는 과정은 뇌의 시각 피지를 자극합니다. 예를 들어 네이비 블루 재킷에 어울리는 스카프를 고르는 단순한 행위도 뇌에게는 복잡한 시각적 처리 과정이죠. 이런 일상적인 판단들이 모여 우리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더구나 옷장 앞에서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과정은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난주 모임에서 이 옷을 입었지, 이 셔츠는 작년 가을에 샀던 것 같아, 와 같은 생각들은 자연스러운 기억 훈련이 됩니다. 의류 매장에서 쇼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을 비교하고 사이즈를 기억하고 색상을 대조하는 과정 모두가 뇌를 자극하는 훌륭한 인지 활동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호르몬 균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신 의학계에서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외모를 가꾸는 행위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를 줄이고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호르몬 변화가 젊은 층보다 고령층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 머리를 감고 스타일링을 하는 과정에서 두피가 자극을 받으면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피부 관리를 할 때 얼굴을 마사지하는 동작은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합니다. 옷을 고르고 입어보는 과정에서 느끼는 작은 성취감은 도파민 분비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호르몬들의 균형적인 분비는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의 외모 관리는 일주기 리듬을 정상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흐트러지기 쉬운 생체 시계를 바로잡아주는 것이죠.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화장대 앞에 앉는 단순한 습관이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자연스러운 트리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감각의 재발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감각은 점차 둔화돼 버립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외모 관리는 이러한 감각을 다시 일깨우는 훌륭한 수단이 되죠. 화장품의 은은한 향기를 맡고 부드러운 원단의 질감을 느끼고 다양한 색상의 조화를 보는 과정은 우리의 감각을 깨우는 일종의 명상과도 같습니다. 특히 촉각의 재발견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크 블라우스의 부드러움, 캐시미어 스웨터의 포근함, 리넨 셔츠의 시원한 질감, 이러한 다양한 촉감을 느끼는 것은 단순한 감각적 즐거움을 넘어서 뇌의 감각 영역을 활성화하는 자연스러운 자극이 됩니다. 실제로 신경과학자들은 다양한 촉감을 경험하는 것이 뇌의 체감각 피질을 자극하여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한인모아 말합니다. 후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후각이 둔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는 역으로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후각을 자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향수나 바디케어 제품의 향을 음미하는 것은 단순한 기호의 문제가 아닌 뇌의 변형계를 자극하는 중요한 활동이 됩니다. 시각적 즐거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색을 보는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지만 이는 오히려 더욱 세심하게 색의 조화를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푸른색 계열이 노란색 계열보다 더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지만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색상을 선택하는 과정은 우리의 미적 감각을 더욱 섬세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이유는 사회적 뇌의 활성화입니다. 또 다른 인지 연구에서 외모 관리가 단순한 겉모습의 변화를 넘어서 우리의 사회적 뇌를 자극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가꾸는 행위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공감하는 능력, 즉 사회적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이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옷을 고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올까? 이 옷이 모임의 성격에 적절할까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 과정은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능력, 즉 마음 이론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더구나 패션과 뷰티에 관한 대화는 세대 간 소통의 훌륭한 매개체가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라는 손녀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때는 이런 스타일이 유행이었지 라며 추억을 나누는 과정은 세대 간 간극을 좁히는 자연스러운 대화의 창구가 될 수도 있죠. 사실 이로 인한 가장 장점은 외모 관리가 미래 지향적 사고를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이 들수록 치매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인 과거 회상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외모 관리는 일종의 자기 통제력 훈련이 됩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외모를 가꾸는 습관은 작지만 중요한 자기 통제의 시작점이 되죠. 이러한 작은 성취가 쌓이면서 다른 영역에서도 자기 통제력이 향상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한 변화가 아닌 지속 가능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외모 관리는 마라톤과 같아서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작지만 꾸준한 노력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을 5분씩만 늘려보는 겁니다. 그 5분 동안 자신의 피부 상태를 살피고 자세를 바로잡고 옷매무새를 다듬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작은 습관이 하루의 리듬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패션에 있어서도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발전이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의 트렌드를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자신의 개성과 연령에 맞는 요소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려한 스트리트 패션을 그대로 따라하는 대신 그 안에서 색채 조합이나 소재의 조화만을 참고하는 식입니다. 더불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외모 관리가 단순한 미적 추구를 넘어선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향한 존중의 표현이자 타인과의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수단이며 더 나아가 우리의 뇌와 신체를 활성화하는 종합적인 건강관리 활동인 것입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겉모습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더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후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만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식사는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끼니를 거르거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는 일이 잦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건강한 식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맛있게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입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채우는 일이자 삶의 기쁨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식사 시간이 낭비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음식을 통해 건강도 지키고 추억도 만들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사의 첫 번째 비결은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30대까지는 불규칙한 식사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0대가 되면 소화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50대가 되면 그 변화를 뚜렷하게 느끼게 됩니다. 60대 이후에는 규칙적인 식사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이 됩니다. 아침 7시부터 8시 사이, 점심 12시부터 1시 사이, 저녁 6시부터 7시 사이에 식사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수록 입맛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음식의 맛을 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마음맛, 단맛과 같은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져 있었다면 이제는 식재료 본연의 맛을 더 섬세하게 느낄 수 있는 미각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식사의 양입니다. 젊었을 때는 많이 먹어도 소화가 잘 되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장의 크기를 손바닥만 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끼에 먹는 양이 이보다 많다면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배를 80% 정도만 채우는 것이 건강한 식사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영양의 균형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의 흡수율이 떨어지고 비타민과 미네랄의 필요량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간과하고 밥과 국, 김치만으로 끼니를 해결하곤 합니다. 젊었을 때는 부족한 영양소를 몸이 알아서 조절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건강한 식탁을 차리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밥을 한 공기 준비했다면 단백질 반찬을 손바닥 크기만큼, 채소 반찬을 2주먹 크기만큼 준비하면 됩니다. 여기에 국이나 찌개를 더하면 영양이 균형 잡힌 한 끼 식사가 완성됩니다. 단백질은 생선이나 두부, 달걀과 같이 소화가 잘 되는 것으로 선택하고 채소는 계절마다 나는 제철 채소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은 차려 먹기 귀찮아서 또는 혼자 먹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끼니를 대충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건강한 음식이 필요하며 맛있는 식사는 삶의 큰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더라도 건강한 식사는 가능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장을 보면서 식재료를 준비하고 한 번 요리할 때 3, 4인분을 만들어 냉동 보관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콩나물국을 끓일 때는 3인분을 만들어 2팩은 냉동실에 보관해 두면 됩니다. 된장찌개나 미역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매일 새로운 반찬을 만들지 않아도 되고 다양한 반찬을 번갈아가며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맛있는 식사 한 끼, 좋아하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 한마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싸고 화려한 음식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이 담긴 소박한 한 끼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혼자 살더라도 테이블볼을 깔고 예쁜 그릇에 밥을 담아보세요. 젊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사치처럼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해하실 것입니다. 일상의 작은 예술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말입니다. 꽃 한 송이를 식탁에 두는 것만으로도 식사 시간이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한 젓가락 떠서 입에 넣을 때마다 그 맛을 충분히 느껴보세요. 밥알 하나하나의 고소함, 채소의 신선한 향까지. 젊었을 때는 빨리 먹는 것이 미덕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천천히 음미하며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함께 먹는 즐거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따뜻해지고 건강도 더욱 좋아집니다. 식사 모임을 할 때는 꼭 비싼 식당을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간단한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각자 한 가지씩 반찬을 가져와서 나누어 먹거나 함께 김치를 담그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여 우리의 노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모든 음식을 잘 소화시키지 못할 수도 있고 입맛이 변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식생활이 단조로워져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새로운 맛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된장찌개 한 그릇도
새로운 방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맵고 짜게 끓여 먹었다면 이제는 채소의 단맛을 살리고 된장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습니다. 파와 마늘을 듬뿍 넣어 향을 내고 무와 감자를 넉넉히 넣어 국물의 깊이를 더하면 새로운 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이란 단순히 맛있고 건강한 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은 우리의 추억이자 정서입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의 맛, 자녀들과 함께했던 식사 시간의 기억, 친구들과 나누었던 밥상의 이야기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식사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되지요. 매운 음식을 먹으면 위장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것, 저녁 늦게 먹으면 다음날 아침까지 소화가 안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나이 들매 불편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식사를 통한 사회적 관계의 유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는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됩니다. 노인정에서 함께하는 점심 식사, 동네 친구들과의 식사 모임, 가족들과의 주말 식사, 이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식생활은 우리의 하루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에는 잠시 일상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며 저녁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런 리듬이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건강한 식사란 단순히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고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건강한 식사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식탁에서는 작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시간이 귀찮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매일 먹는 밥 한 그릇, 정성스레 끓인 국 한 그릇에도 행복이 담겨 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작은 행복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건강한 식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매일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식탁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의 식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생의 황홍이에 접어들면서 많은 것들이 우리의 소나귀에서 벗어납니다. 한때 쉽게 올랐던 계단이 이제는 숨이 차게 만들고 작은 글씨를 읽기 위해 안경을 써야 하며 젊은 시절의 민첩함은 점차 둔해집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런 신체적 변화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뇌의 건강입니다. 최근 신경과학 연구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행위가
뇌의 전두엽을 자극하고 이는 치매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머리를 빗고 옷매무새를 다듬고 액세서리를 고르는 등의 섬세한 동작들은 소근육을 사용하게 만들며 이 과정에서 뇌는 계획, 판단, 조율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수행하는 겁니다. 특히 색을 고르고 조합하는 과정은 뇌의 시각 피지를 자극합니다. 예를 들어 네이비 블루 재킷에 어울리는 스카프를 고르는 단순한 행위도 뇌에게는 복잡한 시각적 처리 과정이죠. 이런 일상적인 판단들이 모여 우리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더구나 옷장 앞에서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과정은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난주 모임에서 이 옷을 입었지, 이 셔츠는 작년 가을에 샀던 것 같아 와 같은 생각들은 자연스러운 기억 훈련이 됩니다. 의류 매장에서 쇼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을 비교하고 사이즈를 기억하고 색상을 대조하는 과정 모두가 뇌를 자극하는 훌륭한 인지 활동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호르몬 균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신 의학계에서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외모를 가꾸는 행위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를 줄이고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호르몬 변화가 젊은 층보다 고령층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 머리를 감고 스타일링을 하는 과정에서 두피가 자극을 받으면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피부 관리를 할 때 얼굴을 마사지하는 동작은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합니다. 옷을 고르고 입어보는 과정에서 느끼는 작은 성취감은 도파민 분비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호르몬들의 균형적인 분비는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의 외모 관리는 일주기 리듬을 정상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흐트러지기 쉬운 생체 시계를 바로잡아주는 것이죠.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화장대 앞에 앉는 단순한 습관이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자연스러운 트리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감각의 재발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감각은 점차 둔화돼 버립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외모 관리는 이러한 감각을 다시 일깨우는 훌륭한 수단이 되죠. 화장품의 은은한 향기를 맡고 부드러운 원단의 질감을 느끼고 다양한 색상의 조화를 보는 과정은 우리의 감각을 깨우는 일종의 명상과도 같습니다. 특히 촉각의 재발견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크 블라우스의 부드러움, 캐시미어 스웨터의 포근함, 리넨 셔츠의 시원한 질감, 이러한 다양한 촉감을 느끼는 것은 단순한 감각적 즐거움을 넘어서 뇌의 감각 영역을 활성화하는 자연스러운 자극이 됩니다. 실제로 신경과학자들은 다양한 촉감을 경험하는 것이 뇌의 체감각 피지를 자극하여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한인모아 말합니다. 후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후각이 둔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는 역으로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후각을 자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향수나 바디케어 제품의 향을 음미하는 것은 단순한 기호의 문제가 아닌 뇌의 변형계를 자극하는 중요한 활동이 됩니다. 시각적 즐거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색을 보는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지만 이는 오히려 더욱 세심하게 색의 조화를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푸른색 계열이 노란색 계열보다 더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지만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색상을 선택하는 과정은 우리의 미적 감각을 더욱 섬세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이유는 사회적 뇌의 활성화입니다. 또 다른 인지 연구에서 외모 관리가 단순한 겉모습의 변화를 넘어서
우리의 사회적 뇌를 자극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가꾸는 행위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공감하는 능력, 즉 사회적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이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옷을 고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올까? 이 옷이 모임의 성격에 적절할까?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 과정은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능력, 즉 마음 이론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더구나 패션과 뷰티에 관한 대화는 세대 간 소통의 훌륭한 매개체가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라는 손녀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때는 이런 스타일이 유행이었지 라며 추억을 나누는 과정은 세대 간 간극을 좁히는 자연스러운 대화의 창구가 될 수도 있죠. 사실 이로 인한 가장 장점은 외모 관리가 미래 지향적 사고를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이 들수록 치매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인 과거 회상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외모 관리는 일종의 자기 통제력 훈련이 됩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외모를 가꾸는 습관은 작지만 중요한 자기 통제의 시작점이 되죠. 이러한 작은 성취가 쌓이면서 다른 영역에서도 자기 통제력이 향상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한 변화가 아닌 지속 가능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외모 관리는 마라톤과 같아서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작지만 꾸준한 노력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을 5분씩만 늘려보는 겁니다. 그 5분 동안 자신의 피부 상태를 살피고 자세를 바로잡고 옷매무새를 다듬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작은 습관이 하루의 리듬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패션에 있어서도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발전이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의 트렌드를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자신의 개성과 연령에 맞는 요소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려한 스트리트 패션을 그대로 따라하는 대신 그 안에서 색채 조합이나 소재의 조화만을 참고하는 식입니다. 더불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외모 관리가 단순한 미적 추구를 넘어선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향한 존중의 표현이자 타인과의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수단이며 더 나아가 우리의 뇌와 신체를 활성화하는 종합적인 건강관리 활동인 것입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겉모습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더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후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만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식사는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끼니를 거르거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는 일이 잦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건강한 식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맛있게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입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채우는 일이자 삶의 기쁨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식사 시간이 낭비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음식을 통해 건강도 지키고 추억도 만들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사의 첫 번째 비결은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30대까지는 불규칙한 식사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0대가 되면 소화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50대가 되면 그 변화를 뚜렷하게 느끼게 됩니다. 60대 이후에는 규칙적인 식사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이 됩니다. 아침 7시부터 8시 사이, 점심 12시부터 1시 사이, 저녁 6시부터 7시 사이에 식사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수록 입맛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음식의 맛을 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마음맛, 단맛과 같은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져 있었다면 이제는 식재료 본연의 맛을 더 섬세하게 느낄 수 있는 미각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식사의 양입니다. 젊었을 때는 많이 먹어도 소화가 잘 되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장의 크기를 손바닥만 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끼에 먹는 양이 이보다 많다면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배를 80% 정도만 채우는 것이 건강한 식사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영양의 균형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의 흡수율이 떨어지고 비타민과 미네랄의 필요량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간과하고 밥과 국, 김치만으로 끼니를 해결하곤 합니다. 젊었을 때는 부족한 영양소를 몸이 알아서 조절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건강한 식탁을 차리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밥을 한 공기 준비했다면 단백질 반찬을 손바닥 크기만큼, 채소 반찬을 2주먹 크기만큼 준비하면 됩니다. 여기에 국이나 찌개를 더하면 영양이 균형 잡힌 한 끼 식사가 완성됩니다. 단백질은 생선이나 두부, 달걀과 같이 소화가 잘 되는 것으로 선택하고 채소는 계절마다 나는 제철 채소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은 차려 먹기 귀찮아서 또는 혼자 먹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끼니를 대충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건강한 음식이 필요하며 맛있는 식사는 삶의 큰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더라도 건강한 식사는 가능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장을 보면서 식재료를 준비하고 한 번 요리할 때 3, 4인분을 만들어 냉동 보관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콩나물국을 끓일 때는 3인분을 만들어 2팩은 냉동실에 보관해 두면 됩니다. 된장찌개나 미역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매일 새로운 반찬을 만들지 않아도 되고 다양한 반찬을 번갈아가며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맛있는 식사 한 끼, 좋아하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 한마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싸고 화려한 음식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이 담긴 소박한 한 끼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혼자 살더라도 테이블볼을 깔고 예쁜 그릇에 밥을 담아보세요. 젊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사치처럼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해하실 것입니다. 일상의 작은 예술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말입니다. 꽃 한 송이를 식탁에 두는 것만으로도
식사 시간이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한 젓가락 떠서 입에 넣을 때마다 그 맛을 충분히 느껴보세요. 밥알 하나하나의 고소함, 채소의 신선한 향까지. 젊었을 때는 빨리 먹는 것이 미덕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천천히 음미하며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함께 먹는 즐거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따뜻해지고 건강도 더욱 좋아집니다. 식사 모임을 할 때는 꼭 비싼 식당을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간단한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각자 한 가지씩 반찬을 가져와서 나누어 먹거나 함께 김치를 담그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여 우리의 노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모든 음식을 잘 소화시키지 못할 수도 있고 입맛이 변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식생활이 단조로워져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새로운 맛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된장찌개 한 그릇도 새로운 방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맵고 짜게 끓여 먹었다면 이제는 채소의 단맛을 살리고 된장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습니다. 파와 마늘을 듬뿍 넣어 향을 내고 무와 감자를 넉넉히 넣어 국물의 깊이를 더하면 새로운 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이란 단순히 맛있고 건강한 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은 우리의 추억이자 정서입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의 맛, 자녀들과 함께했던 식사 시간의 기억, 친구들과 나누었던 밥상의 이야기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식사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되지요. 매운 음식을 먹으면 위장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것, 저녁 늦게 먹으면 다음날 아침까지 소화가 안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나이 들매 불편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식사를 통한 사회적 관계의 유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는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됩니다. 노인정에서 함께하는 점심 식사, 동네 친구들과의 식사 모임, 가족들과의 주말 식사, 이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식생활은 우리의 하루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에는 잠시 일상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며 저녁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런 리듬이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건강한 식사란 단순히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고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건강한 식사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식탁에서는 작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시간이 귀찮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매일 먹는 밥 한 그릇, 정성스레 끓인 국 한 그릇에도 행복이 담겨 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작은 행복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건강한 식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매일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식탁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의 식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생의 황홍이에 접어들면서 많은 것들이 우리의 소나귀에서 벗어납니다. 한때 쉽게 올랐던 계단이 이제는 숨이 차게 만들고, 작은 글씨를 읽기 위해 안경을 써야 하며 젊은 시절의 민첩함은 점차 둔해집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런 신체적 변화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뇌의 건강입니다. 최근 신경과학 연구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행위가 뇌의 전두엽을 자극하고, 이는 치매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머리를 빗고 옷매무새를 다듬고 액세서리를 고르는 등의 섬세한 동작들은 소근육을 사용하게 만들며, 이 과정에서 뇌는 계획, 판단, 조율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수행하는 겁니다. 특히 색을 고르고 조합하는 과정은 뇌의 시각 피지를 자극합니다. 예를 들어 네이비 블루 재킷에 어울리는 스카프를 고르는 단순한 행위도 뇌에게는 복잡한 시각적 처리 과정이죠. 이런 일상적인 판단들이 모여 우리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더구나 옷장 앞에서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과정은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난주 모임에서 이 옷을 입었지, 이 셔츠는 작년 가을에 샀던 것 같아, 와 같은 생각들은 자연스러운 기억 훈련이 됩니다. 의류 매장에서 쇼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을 비교하고 사이즈를 기억하고 색상을 대조하는 과정 모두가 뇌를 자극하는 훌륭한 인지 활동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호르몬 균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신 의학계에서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외모를 가꾸는 행위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를 줄이고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호르몬 변화가 젊은 층보다 고령층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 머리를 감고 스타일링을 하는 과정에서 두피가 자극을 받으면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피부 관리를 할 때 얼굴을 마사지하는 동작은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합니다. 옷을 고르고 입어보는 과정에서 느끼는 작은 성취감은 도파민 분비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호르몬들의 균형적인 분비는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의 외모 관리는 일주기 리듬을 정상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흐트러지기 쉬운 생체 시계를 바로잡아주는 것이죠.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화장대 앞에 앉는 단순한 습관이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자연스러운 트리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감각의 재발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감각은 점차 둔화돼 버립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외모 관리는 이러한 감각을 다시 일깨우는 훌륭한 수단이 되죠.
화장품의 은은한 향기를 맡고 부드러운 원단의 질감을 느끼고 다양한 색상의 조화를 보는 과정은 우리의 감각을 깨우는 일종의 명상과도 같습니다. 특히 촉각의 재발견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크 블라우스의 부드러움, 캐시미어 스웨터의 포근함, 리넨 셔츠의 시원한 질감, 이러한 다양한 촉감을 느끼는 것은 단순한 감각적 즐거움을 넘어서 뇌의 감각 영역을 활성화하는 자연스러운 자극이 됩니다. 실제로 신경과학자들은 다양한 촉감을 경험하는 것이 뇌의 체감각 피질을 자극하여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한인모아 말합니다. 후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후각이 둔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는 역으로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후각을 자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향수나 바디케어 제품의 향을 음미하는 것은 단순한 기호의 문제가 아닌 뇌의 변형계를 자극하는 중요한 활동이 됩니다. 시각적 즐거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색을 보는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지만 이는 오히려 더욱 세심하게 색의 조화를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푸른색 계열이 노란색 계열보다 더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지만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색상을 선택하는 과정은 우리의 미적 감각을 더욱 섬세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이유는 사회적 뇌의 활성화입니다. 또 다른 인지 연구에서 외모 관리가 단순한 겉모습의 변화를 넘어서 우리의 사회적 뇌를 자극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가꾸는 행위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공감하는 능력, 즉 사회적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이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옷을 고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올까? 이 옷이 모임의 성격에 적절할까?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 과정은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능력, 즉 마음 이론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더구나 패션과 뷰티에 관한 대화는 세대 간 소통의 훌륭한 매개체가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라는 손녀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때는 이런 스타일이 유행이었지 라며 추억을 나누는 과정은 세대 간 간극을 좁히는 자연스러운 대화의 창구가 될 수도 있죠. 사실 이로 인한 가장 장점은 외모 관리가 미래 지향적 사고를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이 들수록 치매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인 과거 회상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외모 관리는 일종의 자기 통제력 훈련이 됩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외모를 가꾸는 습관은 작지만 중요한 자기 통제의 시작점이 되죠. 이러한 작은 성취가 쌓이면서 다른 영역에서도 자기 통제력이 향상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한 변화가 아닌 지속 가능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외모 관리는 마라톤과 같아서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작지만 꾸준한 노력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을 5분씩만 늘려보는 겁니다. 그 5분 동안 자신의 피부 상태를 살피고 자세를 바로잡고 옷매무새를 다듬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작은 습관이 하루의 리듬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패션에 있어서도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발전이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의 트렌드를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자신의 개성과 연령에 맞는 요소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려한 스트리트 패션을 그대로 따라하는 대신 그 안에서 색채 조합이나 소재의 조화만을 참고하는 식입니다. 더불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외모 관리가 단순한 미적 추구를 넘어선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향한 존중의 표현이자 타인과의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수단이며 더 나아가 우리의 뇌와 신체를 활성화하는 종합적인 건강관리 활동인 것입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겉모습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더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후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